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차 없이 여행하기입니다. 시차 없이. 네, 저도 사실 시차 때문에 과거에는 고생한 적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요즘은 정말 시차 없습니다. 그리고 뭐 유럽을 갔던 미국 갔던 여행 자체가 이제 하나도 부담이 없죠. 그냥 가자 그러면 바로 갑니다. 뭐 이렇게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시차가 없이 돼버렸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시차라는 건 뭐냐? 네, 시차라는 건 이제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전하면서 이제 태양이 뜨는 거죠. 그 태양이 뜨는 게 이제 각국마다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시간이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정하는데, 실제 이제 그 표준 시간은 영국 그리니치라는 이제 마을을 이제 기점으로 하는데요. 날짜는 거기서 시작하지 않고 태평양의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일직선이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 사정상 일직선이고 약간 삐뚤어지긴 하지만은 우리나라 입장에 봐서는 그냥 태평양에서 태양이 떠서 태양이 지구는 동쪽으로 자전을 합니다. 우리 방향으로 보면은. 그런데 태양은 그 반대로 서쪽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태양이 서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이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면서 뜨니까 우리보다 점점 늦어지는 거죠. 한국보다 시간이 빠른 나라는 몇 개국 안 됩니다. 뉴질랜드, 호주, 그리고 가셔보셨겠지만 괌,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 중에서 세 지역 정도가 우리보다 시간이 빠르고요. 나머지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는 어떤 나라도 우리보다 시간이 늦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파리, 네, 유럽에 있죠. 파리는 8시간 늦고요. 쭉 돌아서 뉴욕, 이건 14시간이 늦습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17시간이 늦죠. 그러니까 늦는다는 건 뭐냐면은 현재 우리 시간보다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리 같으면은 지금이 이제 낮 12시라고 하죠. 그러면은 8시간 전이니까 새벽 4시가 되겠죠. 그리고 뉴욕 같으면은 14시간을 빼야 되니까 지금 12시라 그랬으니까 밤 0시 거의 2시간이니까 어제 우리 날짜로 봐서는 어제 저녁 밤 10시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각 국마다 시간이 다른데요. 시차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뇌에도 이게 생체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몇 시다라고 내 뇌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갑자기 빠른 시간으로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갑니다. 또는 비행기 타고 파리로 갑니다. 빠른 시간으로 가죠. 비행기로 가죠. 그러니까 그 빠른 시간에 갔기 때문에 내 뇌의 시계는 그냥 현재, 그러니까 한국의 시계로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도착해 보면은 파리가 8시간 늦거든요. 미국은, 뉴욕은 뭐 14시간이 더 늦잖아요. 이게 안 맞는 거죠. 이게 안 맞는 것을 시차라고 합니다. 이 시차가 힘든 거는 뭐 누구나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시차도 스트레스입니다. 시차가 스트레스가 되는 가장 큰 건 뭐냐면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내가 자야 될 시간, 현재 시간엔 자야 되는데 내 생체 시간은 지금 깨어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려고 하잖아요. 근데 잠이 안 오잖아요. 이게 이제 자야 될 시간에 자지 못하는 스트레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한국에 있을 때는 이게 불면증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죠. 또 반대로요, 깨어 있을 시간에 깨지 못하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꾹꾹 조는 겁니다. 근데 깨어야 되잖아요.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깨려고 하니까 또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자야 되는 스트레스, 깨어야만 하는 스트레스, 이 두 가지 스트레스인데요. 이게 어떤 스트레스가 더 클까요? 자야만 하는 스트레스가 훨씬 큽니다. 깨는 스트레스는 그래도 할만해요. 그냥 정신 차리고 있고 뭐 딱이 한 대 치고 아니면 뭐 냉수 한 잔 마시고 뭐 찬물로 세수하면은 그래도 깰만한데요. 이 자겠다,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야만 하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이렇게 깨려고 하거나 자려고 하거나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수면 자체가 자꾸 흐트러지고 엉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자체도 힘들지만요, 그걸 통해서 이게 피로가 누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스트레스인 거죠. 근데 똑같이 이렇게 시차가 큰 나라로 이동했다고 하더라도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시차를 스트레스를 겪는 건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고생 많이 하고요, 어떤 사람은 룰루랄라 하고요. 같은 사람도요, 어떤 때는 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어떤 때는 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전혀 시차가 없거든요. 자, 시차를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린 훈련 잘 들어보시고요. 네, 그래서 시차 없이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시차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미 지쳐있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시차가 많습니다. 두 번째, 예민한 분들이 시차가 많습니다. 세 번째, 시차 적응을 잘 못하는 분들. 이거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잘 우왕좌왕 하다 보면은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고생들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시차 적응 훈련을 빨리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시차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요, 여행 그 자체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제 여행이 즐겁다, 뭐 특별하게 이거 뭐 내가 비즈니스를 위한 여행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요, 많은 분들이 여행이 아주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게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여행 그 자체는요, 내 몸에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린 현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뇌는 신나고 몸은 망가지고, 바로 이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행이라는 거거든요. 여행에서 힘든 게요, 여행 그 자체가 힘든 겁니다. 이동하는 것, 비행기 타기, 뭐 기차 타기 이 자체가 힘든 거고요. 또 오늘 말씀드리는 시차도 나한테 힘든 거고요. 또 일정 자체가 팍팍하고 무리하면 그것도 힘든 거고요. 새로운 환경 가서 뭐 그거 적응하느라고, 날씨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적응하느라고 또 힘들고. 네, 그래서 사실은 여행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라는 거죠. 여행이 힘들다는 증거는요,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갔다 보면 두 가지가 생깁니다. 첫째, 살이 쪄가지고 와요. 네, 두 번째, 꼭 그냥 너무 피곤해하고 힘들어해요. 네, 그리고 또 감기 몸살 같은 거 걸리기도 쉽습니다. 이렇게 이제 후유증이 생기는 걸 보면은, 여행이 힘든 거구나, 내 몸에 부담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죠. 살이 찌는 이유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죠. 살찌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힘들 때, 그러니까 뇌는 즐겁다고 하더라도 몸이 힘들면 힘든 거기 때문에 더 먹게 돼서 살이 찐다는 거죠. 보통 한 2-3kg, 뭐 많은 사람들이 2-3kg 찌우고 옵니다. 시차 없이 여행하기를 해볼까요? 제가 이러한 그 방법을 알게 되고 훈련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한 15년 전인가요? 15년 전에 제가 오사카에서 큰 학회가 있었는데, 학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 대표로 이제 강연자로 초청받아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뭐 미국에서 온 사람, 뭐 호주에서 온 사람, 유럽에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대표 강연자로서 이제 생활을 며칠간 했었죠. 4박 5일이라고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요,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목격을 했어요. 이 미국에서 온 이 강사인데요. 저는 그 서울에서 오사카를 갔으니 아무 시차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사는 데가 보스턴이에요. 근데 보스턴에 왔는데도 저보다 더 쌩쌩해요. 그 4일 내내 저보다 훨씬 쌩쌩하고 하나도 필요하지도 않고 시차도 없어요. 졸지도 않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좀 비실비실했어요. 여행 자체가 피곤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비실비실했는데, 이 사람은 정말 활력적이고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가는 날 마침 같이 얘기할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그 질문하기 전에요, 이 사람의 일정을 제가 들어봤더니 더 놀랄 일이 하나 있어요. 저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요. 그게 이제 오사카에서 아마 직접 날아가나 그랬는데, 오사카에서 동경 거쳐서 날아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기착지가 원래 이 사람이 사는 보스턴이 아니고요, 뉴욕에서 일단 정찰한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섰다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뉴욕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보스턴 가는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보스턴에서 식구들이 와가지고 공항에서 만나서 뉴욕의 뉴욕 필하모니의 오케스트라를 듣고, 심포니를 듣고, 그리고 다시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보스턴으로. 이게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저는 그냥 만약에 이렇게 여행을 했으면 바로 집에 가서 그냥 뻑 쉬고 싶지 뭘 한다는 생각을 못 하는데, 이 사람은 이동하는 게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차도 전혀 없고. 그래서 물어봤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저도 그 연습을 했고요. 지금은 정말 시차 없이 여행을 잘합니다.
그 가장 핵심이요. 일정을 여유 있게입니다. 네, 이게 깨지면 다 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정을 여유 있게. 우리가 이제 저희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일정은요, 이게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관광이라고 해도요, 꼭 이거는 보고 가자, 이거는 보고 가자 해가지고요, 정말 많이 보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을 그냥 반만 하라는 겁니다. 네, 반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요, 뭐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로 쉬기 또는 무료하기 이렇게 짜시라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일정을 무리하지 않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잘 수행하는 그 첫 번째 시금석이 비행기 속입니다. 비행기 속.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뭐 하세요? 네. 저도 과거엔 그랬는데요. 비행기에서 가만 안 있습니다. 뭐 하세요? 뭐 먹기도 하겠죠, 물론. 그러거나 아니면은 뭐 비디오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컴퓨터를 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거 하지 마세요. 네, 비행기에서야만큼 뭐 비행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동 때가 다 똑같은데요. 뭐 기차를 타던 버스를 타던 아니면 뭐 택시를 타던 이동할 때는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은 쉬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쉬기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쉬기를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되게 무료해요. 무료, 심심, 답답, 심지어는 우울까지 해요. 무료, 심심, 답답, 우울. 이걸 하셔야 됩니다. 비행기에서.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못했던 게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멍하니 있습니다. 그냥 심심하게. 예, 그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뭐 하냐고 자꾸 물어요. 근데 멍하고 있거든요. 그러거나 뭐 좀 하고 싶으시면요, 스트레칭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행기 보면 요새는 스트레칭 어떻게 하라고 다 나와요. 그거 따라 하시든지 뭐 앉아서 해도 되고 왔다 갔다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요, 그 다음에 괜찮은 게 이제 대화하기입니다. 그래서 뭐 옆에 사람하고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일행이 없으면요, 그냥 새로운 사람하고 그냥 한두 마디 이렇게 나누셔도 됩니다. 대화하기.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 외에는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차 빨리 적응하기입니다. 네, 시차를 빨리 적응하려면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 시각부터 바로 현지 시각으로 생활하기를 하는 거거든요. 현지 시각에 맞춰서 생활하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이게 어떤 타이밍이냐 하면은 되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루 전부터 해라. 근데 이거는 해보니까 이게 실행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시간이요, 12시간 전부터만 훈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2시간 전이 어떤 시간이냐, 비행기 타고 간다고 하시면은요, 비행기 이제 체크인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짐 검사 하시죠? 네, 뭐 위험한 물질을 실었나 안 실었나?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출국 심사라는 겁니다. 출국 심사를 하자마자 시간을 바꾸세요. 네, 출국 심사를 하자마자 현지 시간으로 바꾸라는 거죠. 그거를 제가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제 핸드폰을 사용을 합니다. 핸드폰에 제가 항상 2개의 시간을 갖고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 핸드폰을 이렇게 보시면요, 오른쪽에는요, 지금 내가 있는 이제 서울, 네, 한국이 되겠죠. 그리고 왼쪽에 또 하나의 시간이 있잖아요. 왼쪽에는 이제 제가 LA를 갑니다. 그 LA 시간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에 있을 때는 이게 이제 안 보죠, 제가. 그러다가 제가 공항에 가잖아요. 네, 공항에 가서 체크인하고 짐 검사하고 그다음에 출국 심사를 마치고 문을 통과하자마자 제가 이걸 바꿉니다. 그래서 LA 시간을 오른쪽에 놓고요, 서울 시간을 왼쪽에 놓습니다. 서울 시간도 제가 알아야 될 이유가, 서울에 제가 전화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 몇 시인 걸 알아야죠. 그래서 2개의 시간을 같이 갖고 있는데, 생활 자체는 그 출국장하고 그 다음에 출국장에서 체류하는 시간, 그 다음에 비행기 타는 시간 합치면 12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빨리 적응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현지 시간으로 생활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시간 맞추기입니다. 시간 맞추기에는 모두 세 가지의 시간 맞추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기상 시간 맞추기입니다. 내가 한국에서 평소에 일어났던 시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거는 비행기에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비행기에 있는 동안에 이 시간, 기상 시간이 되면은요, 반드시 벌떡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깨셔야
맞추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맞추는 거는 기상시간 맞추기. 두 번째가 깨어있는 시간 맞추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깨어있는 시간이면은 내가 한국에서 자는 시간이라도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요. 네. 자는 거보다는 깨어 있는 게 쉽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뭐 왔다 갔다 하든지 찬물로 세수를 하든지 아니면 꼬집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세 번째가 밥 먹는 시간입니다. 밥 먹는 시간도 원래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먹는 밥 먹는 시간만 옮겨 놓은 거거든요. 현지 시간에 밥 먹는 시간에 맞추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 같은 시간에서 밥을 먹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은 뭘 무시를 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무시해야 됩니다. 비행기를 타면은요, 비행기는 편의에 의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륙하고 한두 시간 후에 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착륙하기 한두 시간 후에 또 밥을 줍니다. 그 중간에는 자는 시간을 만드나요? 일부러 꼼꼼하게 해가지고 자게 만드는 게 모든 비행기가 다 그래요. 한번 타보세요. 길게 가는 비행기들은 전부 다 이런 패턴이거든요. 이걸 무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주는 밥 시간, 비행기에서 주는 수면 시간 다 무시하고요. 내가 현지에서 밥 먹어야 될 때 밥 먹고, 현지에서 깨어 있을 때 깨어 있어야 되고, 현지에서 자야 될 때 잠은 이제 자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자려고 하지 마시고 쉬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밥 먹는 시간에 밥을 안 먹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 그 비행기에서 주는 밥이요,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아무리 비싸봤자 다 내 몸에 있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좀 남겼다가, 요새는요 조금 간식 달라 그러면은 그냥 다 줍니다. 그래서 만약 식사 시간이 안 맞으면은 비행기에서 주는 거는 무시해 버리고요. 그냥 내가 먹어야 될 시간에 간식 좀 달라고 해서 드시면 됩니다. 자, 이 똑같은 방법으로요, 귀국할 때도 해보세요.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은 이제 LA에서 LA 출국 심사를 마치자마자 한국 시간으로 돌려놓고 한국 시간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한국에 돌아와 보세요. 아니면은 LA에 도착해 보세요. 시차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한 번에 되진 않고요. 몇 번 연습을 하면은요, 점점 더 잘 됩니다. 어떻습니까? 시차 없이 여행하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훈련 시작해 보겠습니까?